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 자, 우리 자유의 철학하고 있고, 자유의 철학은 크게 자유의 이론, 자유의 실제, 그리고 뭐 궁극적 문제들 이렇게 해서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 장으로는 16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3장 알매에 대해서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자유에 대해서 또 얘기했었죠. 암과 자유, 뭐 이런 부분. 그럼 이제 제목부터 보시면 삶의 욕구가 삶의 바탕인가? 욕구? 삶이라고 하는 건 욕구.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듣고 있잖아요. 욕구, 욕구, 욕. 자, 삶에 대한 이 욕구가 내 인생, 내 삶, 살아가는 것의 바탕인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가만히 미리. 안다는 것의 욕구 자체가 내 삶의 바탕인가? 왜 자꾸 알려고 하지?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왜 자꾸 알려고 할까? 목적이 물질 세상의 지식에 있건 영성, 영계 이상의 이치에 있건 간에 뭔가 자꾸 알려고 하잖아요. 신기한 게. 발도르프 교육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알고 싶어 호기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깨달음의 과정에서 저는 뭐라고 의심하고 질문하고 초반 강의 때 제가 이거 엄청 강조했잖아요. 계속 끝이 아니니까 계속 의심해라. 계속 질문해라. 물음표. 이거 중요하다. 계속 호기심. 왜 인간은 이 호기심이 있을까? 왜 자꾸 알려고 할까? 그냥 개돼지처럼 먹고 자고 싸고 하면 안 되나? 왜 그런 욕구가 있지? 그게 삶의 바탕인가?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알매의 욕구가 삶의 바탕이에요. 알매의 욕구가 삶의 이유가 될 수도 있죠. 알매의 욕구가 삶의 원동력이 돼요. 여러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면 살아가는 게 무의미해요. 무의미해. 의미가 없어. 알고자 하는 욕구가 없을 때는. 자, 여담으로 욕구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만 보는 것은 이제 저는 얘기는 안 할게요. 욕구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물질적 욕구에만 그저 매달려 있으면 그게 나쁜 거지. 이치상 욕구는 그냥 음과 양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천사와 악마처럼. 악마가 나쁘다고 굴레를 씌워놨기 때문에 나쁜 거. 그걸 그냥 음양이라고 했잖아요. 이치. 욕구라는 것도 나쁘게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양 가르침의 전반적인 뉘앙스, 이 세상은 버려야 돼. 고통 덩어리야. 욕구 자제해야 돼. 버려야 돼. 조절해야 되는 거지. 버려야 되는 건 아니죠. 버려야 돼 하는 순간 나는 그거에 끄달리고 있어라는 반증이에요. 그런 2500년 전에 쾌쾌 묵은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선택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은 드려요. 전체적으로는 별로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럼 제목만 보면 벌써 답은 나왔죠. 삶의 욕구가 삶의 바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암과 이 욕구라는 것, 지식의 욕구, 막 영성을 막 얻고 싶어 그런 욕구, 막 이런 거, 내 삶의 바탕이다라는 거예요. 그 욕구 자체가. 자,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요 3장을 이제 보실게요. 파우스트 1막 2장에 이런 글이 있대요. 두 영혼들, 오 내 가슴에 함께 사는 서로 이끌고 밀어내는 형제들. 하나는 사랑 속에 끈질긴 힘, 그 품 안에 세계를 열정적으로 껴안는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을 위로 날려버리는 우리가 온 드높은 우주로 점점점.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죠. 이게 엄청 수준 높은 이야기다. 두 영혼들, 두 영혼들. 벌써 뭐예요?
많죠. 두 들어가면 일단 음양. 물질적 나와 영적 자아. 겉에 나와 내 안에 나. 자아도 두 개. 그죠? 사고도 이쪽 사고와 저쪽 사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본능에 충실한 마음과 아주 고결한 무심. 두 영혼들.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슴에 함께 사는 이렇잖아요. 머리에 함께 사는이 아니에요. 가슴에 함께 사는. 내 마음에 함께 살고 있는 온전한 나로서 같이 살고 있는 두 영혼들. 직접적으로 설명하자면 나와 영적 자아를 말하는 거죠.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알고 있는 그 무주적인 나와 지금의 나, 물질적인 나, 이렇게 육생한 나,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서로 이끌고 밀어내는 형제들. 이것도 엄청 수준이 높은 말이죠. 음양의 이치를 정수를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주 세상에서 태극이 하나, 최초의 태극이 하나 탁 하고 튀어나가면 이 안에도 음양이 있기 때문에 다른 태극의 음양과 만나고 싶어 죽겠거나 튕겨내거나 서로 이끌고 밀어내고 끌어당기는 힘, 뻗어나가는 힘, 중력의 근본적인 자리. 우주 세상에서의 중력이 아니라 중력의 근본적인 이치. 그것. 끌어당기는 힘, 뻗어나가는 힘, 만나고 싶은 힘, 밀어내고 싶은 힘. 서로 이끌고 밀어내는 형제들. 이런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뭐 끌어당긴다고 형제고 밀어낸다고 해서 형제가 아닌 게 아니라 이끌고 밀어내는 형제들. 음양을 바로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우스트가 천사 악마 정도는 극복했겠죠. 이런 말을 보면. 그거 다 말장난인 거 알고 있겠지. 이런 표현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쉽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계속 보시면 하나는 사랑 속의 끈질긴 힘, 사랑이란 말이 나왔고 그 품 안에 세계를 열정적으로 껴안는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을 위로 날려버리는 위로 우리가 온 드높은 우주로. 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은 나를 다시 만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정수적으로 설명하자면 사랑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자체가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끝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나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근본의 자리 진짜 여러분이 근본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체를 만나서 그것의 사랑의 힘을 보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깨달음에서. 왜냐하면 바로 똥막대기로 떨어지니까 무의 자리에서 대대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작업이에요. 그게 이것을 만나는 것. 이 끈질긴 힘이 있단 말이에요. 끈질긴 힘이. 자, 위로 날려버린다는 표현을 했죠. 우주로 위로 날려버린다는 표현. 이거 천부경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육생에서 여러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이치를 바라보면서 깨달으려고 가잖아요. 궁물하는 느낌. 사랑을 알았으면 궁물할 수밖에 없어요. 또 배워야 되니까. 그런 느낌의 이 뉘앙스가 가득 들어가 있죠.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로서. 시 한 편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위대한 시예요. 위대한 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온 드높은 우주로 내가 아니고 또 우리가 하고 또 한번 확장시켰죠. 그러니까 전지구적 인류애라고 하는 정도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주 풍성하기 때문에 이런 시가 나오는 거죠. 배움의 깊이를 떠나서 이 시로서 이 시를 읽는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축복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수준은. 표현하자면 이 힘. 눈치채고 이 글을 진짜 지금 제가 해석해드린 대로 정말 자명하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거 축복이에요. 축복. 어디 가서 돈 100만 원 안 내도 돼요. 이 시만 잘 봐도 돼. 이것 이상의 축복이 없어.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무분들이 전공이 예를 들어서 뭐 작가라든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든가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요,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작품들을. 색깔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포괄할 수 있는 힘이 다를 수는 있죠. 하지만 탁 보면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모자란 부분도 보이겠지만 물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축복이에요. 이건 특히 이런 시 한 편은.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시들을. 자, 이 시에서 괴테는 인간 본성 깊숙이 각인된 특징에 대해 표현했다. 그렇죠? 괴테, 뭐 파우스트 제목의 이 시죠. 그러니까 괴테란 이 작가는 이거를 쓰면서 이 시의 내용을 엄청나게 이치가 가득가득 들어간 몇 마디로서 이거를 지금 딱 해낸 거잖아요. 괴테라는 사람이 슈타이너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뭐 존경할 만하죠. 존경할 만하지. 이거 그냥 나올 수 없으니까 슈타이너가 깨닫고 보니 다시 봐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 깊숙이 각인된 특징에 대해서 표현했다. 제가 여기서 이치를 엄청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런 각인된 특징이 많으니까 괴테의 이 작품에 이 구절이 인간은 결코 자족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자연은 우리에게 욕구를 주었지만 그 만족을 우리 자신의 활동으로 남겨두었다. 자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분한 양을 선물하는 여전히 우리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선물하든 우리는 마치 불만족할 수밖에 없도록 태어난 것 같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욕구는 이 만족하지 못한 분투에 대한 특별한 하나의 예다. 무슨 뉘앙스예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그대로 펼쳐졌다는 전제가 있더라도 이 자연이 풀어놓은 것 자체에서는 우리한테 어떤 욕구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 필연적인 운명 같은 것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욕망 덩어리로 만들어놨다는 소리죠. 쉽게 말하면. 너희들 몫이야. 나는 산이요. 나는 물로써 흐를 거야. 그것의 혼란스러움은 너희들 몫이야. 이런 느낌인 거죠. 진단으로서는 맞아. 진단으로서는.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지금 얼마나 끄달리면서 힘든 세상을 살아가요, 모두가. 진단으로서는 정확히 맞는 이야기다. 자, 이제 욕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죠. 욕구, 욕망 이런 것들. 그리고 자연이란 말이 나왔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글을 볼 때 뭐 자연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이런 식으로 그냥 탁 하고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냥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 이게 깨진 순돌이 얘긴가? 깨지지 않은 결과값의 얘긴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생각하시면 좀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0, 1, 2, 3, 4, 5, 6, 7, 8, 9, 10, 무, 0, 1, 2, 3, 4, 5, 6, 7, 8, 9, 10 하는 그런 기준하고 그거는 그냥 자명한 기준이죠.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의 기준, 영혼 백신 이렇게 나가는 기준, 무, 영혼 백신 이렇게 나가죠. 슈타이너는 그것을 영혼, 몸혼, 영 이런 식으로 펼쳐서 얘기해 놓은 거고. 그런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기준들을 여러분이 뭘 읽을 때든지 간에 일시무시 자리에서 일단 그것을 바라보면 끝나요. 대부분이. 우리가 사물 안에서 무엇인가 찾으려 하면 우리에게 즉각 주어지는 것을 넘어 우리 전체의 존재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치상, 무극에서 음양이 탁 하고 벌어진 상태. 일시무시에서 석삼극 하려는 일시무시와 석삼극 자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상태. 음양이 기본적으로 벌어지는 상태. 두 부분으로 나뉜다. 대상이 있을 때는 내가 대상을 인지했을 때 나와 너, 나와 대상, 나와 세상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부분. 우리는 세계에 맞서 있는 우리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다. 맞서 있다라는 표현을 쓰죠. 깨달음의 입장에서나 물질에게 끄달리는 입장에서나 맞서 있다는 표현은 적절해요. 늘 맞서 있게 돼 있어. 그것이 성질이에요. 벗어나고 싶은 것, 끌어당기고 싶은 것이 늘 비등비등하게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괴테 파우스테처럼 서로를 이끌고 밀어나는 것. 하지만 형제들이라는 사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는 독립적 존재로서 이 세계와 마주서 있다. 어떻게 해석은 나아서 의식하고 사고할 수 있다. 그러면 마주서 있는 거예요. 육생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것. 너와 나와 세상. 그러니까 오의 자리가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의 자리가. 우주 안에는 두 개의 마주선 축이 있는 것이다. 나와 세계이다. 이게 기본적인 이해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이해. 여기서부터 엄청 출발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날고 긴다는 사상철학 종교의 핵심 이론이 여기서부터 출발. 그래서 이제 일로 스물스물 갔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팅 하고 튕겨져 나와서 얘를 신이거니 얘를 신이다. 유심론 비슷하게 더 올라가면 얘는 신이야. 이러면서 수동적인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과학물질 문명세계 또는 종교 세상의 노예로 만들어버리죠.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다예요. 서양 철학과 종교의 깨진 점. 이게 끝. 자, 이제 요 시하고 요 설명들을 보시면서 제가 이제 각줄 달아놓은 게 무가 있고 무국이 있고 음양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오가 있는데 쭉 하고 설명해 보면 천부경적으로 천지인이 있죠. 예를 들면 본체에서 이 전체가 객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치까지 포함시키면 이렇게 천까지의 본체에서 지의 객체가 나갔을 때 인식하는 인이 이 사실을 바라보면 이것의 작용은 무가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마미소 일시무시의 작용. 자, 두 개의 마주선 축이라고 하는 것을요. 정수까지 끌어올려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제일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제일 큰 축. 제일 큰 축. 무와 나. 제일 큰 축. 이쪽 끝에 있는 무와 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축 뭐가 있어요? 당연히 우주와 우주.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천지인 자체로만 보잔 말이에요. 천이 이치고 지가 천이 본체고 지가 객체면 본체에서 객체가 딱 하고 나뉘었을 때 두 개의 축이죠. 두 개의 축. 자, 그러면 그 두 개의 축을 딱 바라보면 그 축은 또 어디로 옮겨가요? 천지와 인으로 옮겨가죠. 이제 천지 인 갖고 설명하자면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인 그리고 그것의 작용 무 이렇게 했을 때 천과 지와 지가 갈라졌다고 하는 사실만 놓고 봤을 때는 천지 이 나눠짐이 두 축. 자, 그리고 천지가 나눠진 사실을 내가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천지와 나 이렇게 축이 또 분리가 되죠. 새로 생성이 되죠. 자, 그러면 천지인이 그런 작용을 하고 있구나 라고 무의 자리에서 또 탁 하고 쳐다보면 작용의 자리에서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천지인과 무가 내가 되면서 두 개의 축이 또 상위 차원으로 한 번 더 벌어지죠. 또 더 상위 차원은 뭐예요? 이 판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가지면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것에 작용이 있는 이 판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 무 자체. 천지인무를 바라보는 나. 그리고 제가 그 이전에 제일 큰 축이 뭐라 그랬어요? 무와 나. 무는 나이면서 물질 세상에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나. 또 하나의 제일 큰 축이자 하나로 바로 제일 멀리 벌어졌다가 바로 합쳐지는 거죠. 무주와 우주 세상을 동시에 끌어안으면서. 지금 제가 설명한 게요. 두 개의 마주선 축이라고 하는 것에 정수에 닿아 있는 이치의 설명 다예요, 이게. 이게 다야. 제일 꼭대기에 있는 설명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역주 블라블라블라블라 나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 말이 100%예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게. 두 개의 마주선 축 이거 하나로 지금 무극 음양 천지인 무 나 그리고 무와 나 이 세상을 지금 제가 한번 확 펼쳤다가 다시 합쳐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작업이었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 나와 세계이다 이렇게 한 것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나와 세계예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눈 수준하고 이 수준하고 여러분 차이를 느끼셔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러라고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이치 세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어떤 세상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무슨 세상이에요? 무주에서 1이 나가서 1이 블라블라 아카시 연대기를 뚫고 지나 태양계 떨어지고 달계 떨어져서 지구기에 내려와 있는 우주 섭리 안에 탁 하고 도착했을 때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살고 있는 요기 바운더리. 더 좁게는 지구. 바라보는 자연과 나. 정말 산과 물과 나. 남과 나, 너와 나. 물론 깨달음의 이치를 그곳에서부터 확장시키면 전 우주까지, 무까지 닿지만 지금 이 말에 지금 요까지의 뉘앙스는 거기라는 거죠. 나와 세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게다가 서양사랑 관점에서는. 하지만 괴테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런 구절을 써낸 것은 꽤나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슈타이너는 그것을 인용했기 때문에 꽤나 깊숙하게 알고 있다. 이 정도면 나와 세계가 이거는 보통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낮다고 표현했지만 괴테나 슈타이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뭐를 안 거예요. 천지인무 정도는 안 거죠. 무까지는 몰랐어도 천지인이 뭔지 그리고 뭐가 하나 있는데 이런 느낌. 그러니까 무를 뭐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 슈타이너는 사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고. 나중 되면 왜 제가 무하고 사고하고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싶은 게 비슷하다는 건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슈타이너는 슈타이너 입장에서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고 자체를, 이 단어 자체를.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 소리죠. 자, 우리와 세계를 가르는 이 장애물은 물질 세상 안에 있는 나의 입장에서는 장애물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보통 그냥 편하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다 그 장애물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나와 너 자체도 장애물. 나와 사회 자체도 장애물. 심지어 나와 남편, 나와 아내도 장애물, 나와 애도 장애물. 부모님과 더 장애물이 됐죠, 지금. 직장 상사와의 장애물. 이치적으로 봐도. 이 자본 세상과 나 장애물. 이 공산 세상과 나 장애물. 정의와 정의롭지 못한 어떤 사람들과의 장애물, 벽. 우리와 세계를 가르는 이 장애물들. 이분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 기준들. 우리 안에 의식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일시무시 한순간 그냥 이분법 세상은 펼쳐지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계에 속해 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뉘앙스는. 세계와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으며 이 연결고리가 중요한 거죠. 우리 우주 밖이 아닌 우리 우주 안의 존재라는 느낌을 멈출 수가 없다. 이미 물질 세상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뉘앙스를 말한 거고 이게 세계든 무의 세상이든 무주 세상이든 연계든 간에 어쨌든 이 연결고리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이 연계를 지나서 의식혼 오성혼을 지나서 감각혼을 지나서 몸적인 나까지 그대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순으로 쭉 하고 내려올 때 이 연결고리는 바르게 내려온 거죠. 무에서 연계에서 오성혼을 지나 여기에 있는 나까지 이렇게 내려온 이 고리. 이 태극의 고리들. 교집합끼리 쭉쭉쭉쭉 물고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이 태극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 상태. 이 연결고리가 아름답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 이 상태에서 육생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 이런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에 대해 느끼는 분리되어 마주선 상태를 넘어 연결되도록 노력하게 하고
인류의 모든 영적인 노력 역시 궁극적으로 이런 맞섬을 넘어 연결되고자 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이죠. 도대체 여러분들은 왜 연결되려고 할까? 왜 삶에 대한 욕구가 있을까? 이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죠. 세계를 바라보는 내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 두 개의 축으로 탁 하고 벌어졌는데 도대체 왜 일단 궁금해하면서 왜 도대체 자꾸 가려고 하냔 말이야. 왜 자꾸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뭔가 뭐 해내려고 하냔 말이죠. 그 본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배척하기도 하지만 끌어당기는 하는 그 형제 애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그 괴테 구절에 보면 연결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의 영적인 삶의 역사는 세계와 우리 자신 사이의 끊임없는 합일 추구의 역사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슈타이너의 사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합일 추구의 역사. 합일 추구. 천부경하고 그냥 바로 맞닿아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일시무시예요, 그냥 이게. 합일 추구. 일시무시. 그렇다고 그래서 이론론도 아니고 이원론 쪽엔 이론론도 아니에요, 이건. 이치가 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비실제가 아니에요. 실제지. 나도 실제고. 자, 내가 앞서 말했듯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상황은 역사적으로 단일 세계론 혹은 일원론이나 일컫는 것과 지금 바로 설명하죠. 양대 세계론 혹은 이원론이라고 불리는 것들 간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바로 저도 설명했잖아요. 그건 그렇다고 일원론도 아니다. 그것도 뿌려졌다고 그래서 이원론도 아니다. 유기적 이론론이다. 하벨추크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을요. 잘못 풀리면은 이원론, 일원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자리에서 보면 하벨추크의 역사가 맞아요. 알미라고 하는 욕구라고 하는 것이 무의 자리에서 나를 내보냈기 때문에 계속 돌아오라고 손짓한다라고 했죠. 제가 한 구절 말씀드린 게 그게 그래서 이치의 거의 정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꾸 돌아오라고 손짓하니까 자꾸 가고 싶은 거죠. 분리될 수 있는 힘도 작용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나로서 벌어져서 왔고 다시 가고자 하니까 세계에 대한 알매 욕구는 삶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잘못 풀리면 이론론, 이원론이라고 해서 배운 사람들이 이제 말장난을 시작한다라는 느낌인 거죠. 갈등.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의식이 초래한 나와 세계 분리에만 관심을 두는 거야. 그냥 음양이에요. 그냥. 그냥. 벌어지는 것의 이치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이것은 정신과 물질, 주체와 대상, 사고와 외형이라 부르는 이런 반대의 상태를 화해시키려는 헛된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뉘앙스라고 하는 것은요. 유기적 이론론으로서 자기가 이치가 되어 야지 방편으로서 통합시킬 수가 있는데 밑에 자리에서 사람으로서 이거를 지금 화해시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위치.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화해의 힘, 이거 헛된 노력이라는 거죠. 지금 결과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게 난다긴다 하는 철학자들이 있어서 지금 이거 합쳤어요. 절대 못 합치죠. 절대. 절대 못 합쳐요. 이건. 헛된 노력이죠. 그건.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원론자들은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문제인 거죠. 진짜 이치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죠. 다리가 있어요. 그러한 것은 발견될 수 없다. 물질력 안에 빠져서는 절대로 발견 못한다는 거죠. 이 지식의 세상에 허우적거릴 뿐. 또한 이론론은 반대로 오직 통합에만 관심을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삐뚤어지는 게 뭐예요? 그저 유심론, 그저 하나, 저도 늘 말씀드려요. 그저 무무무무 거리는 것은 절대 고요로 자꾸 빠지겠다고 하는 것과 진배 없다 그랬어요. 유기이론론이죠. 갔으면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이게 끝이라는 거죠. 이게 끝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끝을 두지 말고 한 단계 더 남았다라는 의미예요. 더 남았다. 이론론 잘못된 거잖아요. 오직 그냥 통합에만 관심이 있어. 그럼 여기 부정하게 되죠. 관념적 비판론으로 흐르게 되죠. 비판적 관념론으로. 이거 아니야. 물질이야. 너희들 왜 여기만 빠져 있어? 이게 있는데. 이러면서. 이론은 오직 통합에만 관심을 두고 분명히 존재하는 두 개의 세계를 부정하거나 비방하려고만 한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론론도 문제, 이원론도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강의 시작하기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이론론도 맞고 이원론도 맞다. 위치가 5성원짜리에서
얘와 얘를 잘 조절만 하면 이원론도 맞고 이원론도 만든 거예요, 이게. 이 세계를 이해해야 하니 이원론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이 세계를 알아야 하니 이론론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힘만 가지고 상생의 예를 끌어다가 설명하고 이원론자들은 분리에만 관심이 있고 통합은 뻥이다, 불가능하다, 여기에만 진짜가 있다, 지각의 세계가 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원론자들은. 그렇게 빠지기가 십상인 거죠. 이론론자들은 이 벌어진 세계의 진짜 현실 세계를 자꾸 부정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염세주의 같은 게 나오죠. 자, 그렇게만 일단 간단히 보시면 돼요. 뭐 이제 책에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블라블라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설명한 정도 그리고 이제 양평 발도르프 박규현 선생님이 설명한 정도의 이해만 가지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유의 철학을 하나하나 다 이해하시려면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실은 그리고 그 예를 드는 것들의 이 어, 전체적으로 모두 다가 슈타이너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제발 이 밑에서 너희들 그만 떠들어. 이 의미예요. 그냥 이 의미.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이론론을 얘기하든 이원론을 얘기하든 유물론을 얘기하든 유심론을 얘기하든 비판적 관념론을 얘기하든 소박 실제론을 얘기하든지 간에 그 통합을 얘기하든지 간에 너희 자리의 위치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래니까 이거 말도 안 돼.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자명하게 이해했다고 하면 그 나머지 이야기 절반 정도는 다 그런 얘기예요. 책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얘기를. 영계 시민으로서의 영청과 영시도 없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론론을 알아? 제대로 된. 어떻게 제대로 된 이원론을 설명할 수 있겠어? 이것이 통합된다고 하는 걸 알기나 해? 이런 의미인 거죠. 이런 의미. 그러니까 저도 같은 얘기예요. 이론론도 맞고 이원론도 맞다. 여기서 보면 다 맞는 거예요. 이것 갖고 싸우고 있는 게 문제죠. 유물론인, 유심론인 이러고 싸우고 있는 게 문제죠. 동양의 특색, 서양의 특색, 유심론, 유물론 이런 느낌도 있고 동양이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유물론. 유물론은 결코 이 세계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못한다. 당연하죠. 이거는 유물론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역할도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세계 현상들에 대한 사고 형성 과정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세계 현상들에 대한 사고 형성 과정부터 초반이긴 하지만 이거는 우주적 이치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수준 높은 얘기를 중간에 확 하고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유물론은 물질 혹은 물질적 과정에 대한 사고로부터 시작한다. 하위 차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란 소리예요. 깨진 세상에서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전부다라고 얘기하니까 문제예요. 이거 맞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직전에 언급한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런 깨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와 물질 세계에 대한 사고라는 두 가지 다른 사실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된다. 그런 이해 가지고는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의 진짜 이치를 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의 진짜 이치는 뭐예요? 벌어진 세상에도 음양이 있구나. 갈라진 세계에 내가 이것을 인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유물론을 바라볼 때는. 거기서 벗어나야지. 다 뻥이야. 다 잘못된 거야. 이런 자세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유물론자들이 하위 개념으로 짓거리고 있는 거가 잘못인 거죠. 지금 근데 이 힘으로 과학물질 문명을 신기하게도 거의 정수까지 끌고 온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유물론자들은 사고하는 것을 순수한 물질적 과정으로 취급해서 이러니까 과학물질 문명이 발달될 수밖에 없죠. 취급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과학물질 문명 세상. 그들은 마치 소화 과정이 동물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냥 그러하게 과학물질 문명의 이치가 있는 것처럼 사고하는 것 역시 뇌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절대 아니죠. 사고라는 것은. 그들은 기계화학적 유기적 과정들이 자연에 기원한다고 보고 자연도 다 유물론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죠. 특정한 상황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사고하는 능력에 대한 자연의 공로를 인정한다. 그냥 관점을 자연한테 약간 핑계대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데. 이런 유물론적 관점의 문제점이죠. 그게.
그러나 이것은 문제를 한 군데서 여기 있잖아요. 한 군데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그래 제가 뭐라고 표현해요? 핑계 대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건. 자기 자신은 없고. 사고의 힘을 자기 자신 대신 여기 또 바로 나와 있네. 사고의 힘을 자기 자신 대신 물질로 옮겨버리는 것이다.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차 세계의 인식을 가지고 그 일시무시의 힘을 알고 있으면 이 유물론자들이 얘기하는 뉘앙스가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바로 설명한 대로 슈타이너도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시는 거죠. 이거. 나는 없고 그냥 자연 뭐 이치. 그 사람들은 순리자, 이치이자 뭐 섭리이자 도리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죠. 유물론자들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것은. 그냥 그런 이치의 대상을 그냥 물질로 옮겨버리고 나는 없어지고 캘 생각도 안 하게 되는 이 상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래서 제가 여기 써 놓은 거죠. 물질 세상에서 이치를 바라보는 오류의 형태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슈타이너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난다긴다 하는 철학자들, 사상가들한테. 순리를 물질 세상, 순리를 물질 세상에서 정당화하려는 오류, 이런 느낌. 순리는 알거든. 근데 그거를 이미 펼쳐진 물질 세상에서 그냥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사고를 통해서 무언가 이치를 캐낼 생각은 안 하고. 네, 유물론자들의 오류인 거죠. 자, 이제 유심론을 보자고요. 유심론은 뭐가 문제야?